늘 배움 한국어 500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한국어 이 책을 교재로 주 교재를 쓰고요. 정확한 한국어를 보조 교재로 사용하겠습니다. 초급 1권의 1단원 어휘 표현을 볼 거고요. 활동에서 듣기 말하기 과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부하기 전에 와이파이 체크하시고요. 또 나중에 목록을 참조해서 필요한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등장인물이 있어요. 한국 사람, 가나 사람, 캐나다 사람, 몽골 사람, 또 여기 한국 사람도 있고요. 필리핀 사람, 프랑스 사람 등 여러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이야기를 엮어가요. 그래서 이름은 여러 사람들이 있죠.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표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1과 저는 태국 사람이에요. 이런 걸 배우는데 우리는 어휘를 배울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봤습니다. 여기 한국이에요. 한국. 어디 있나요? 한국에 여기에 있어요. 그죠? 여기. 남과 북이 지금 분단되어 있지만요. 지금 다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본, 여기 가까이 있는 섬나라 일본, 필리핀, 또 아까 몽골 사람이 있었어요. 방글라데시 사람이 있었고요. 인도 사람이 있었고요. 태국 사람, 캄보디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를 엮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프랑스 사람이 있어요. 이쪽에 프랑스 사람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쪽에 북아메리카 쪽에 캐나다 사람이 있어요. 미국 위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엮어갑니다. 이 사진은 이분 블로그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름, 직업, 국적에 관한 어휘들을 공부할 거예요. 물론 이 단어는 주제가 인사예요. 자기소개를 하고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문법은 은는 이에요, 예요. 은는 입니다, 입니까? 이가 아니에요, 이가 아닙니다. 이런 걸 배우고요. 문화는 왜 한국에서 나이를 묻나 하는 이런 거를 배울 겁니다. 자, 드디어 1과가 나왔네요. 제목이 저는 태국 사람이에요.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 안에 다 힌트가 들어있어요. 뭐 공부를 하게 된 목표 내지는 어떤 문법상 이런 게 들어있어요. 여기 예요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QR코드가 있나요? QR코드가 있어요. 이 QR코드를 활용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책에 보면 저는 태국 사람이 하고 여기에 너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뭐 해요? 처음 만나면 뭐라고 해요? 이렇게 선생님이나 어떤 이 제시를 하고 있죠. 이 책에서. 지금 이 여기 뭐예요? 지금 어디예요? 교실이에요. 교실. 어디요? 교실. 공부를 하는 방이에요. 학교에 가면 교실이 있죠? 이 교실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교실. 네, 그 다음에 처음 만나면 뭐예요? 인사를 하지요? 근데 어떻게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제가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넣어놨어요. 되셨죠? 여기 어디라고요? 교실. 누가 있어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이 자기소개를 해요. 처음 만나면 인사를 해요. 또는 자기소개를 해요.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지금 얘가 그렇게,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낱말들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에는 이 36쪽 이전에는 기초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진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바코드가 있고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이게 어휘들이에요. 1번 창문, 창밖을 보라. 창문을 통해서 이 유리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볼 수 있죠? 창문이에요. 얘는 뭐예요? 큰 문이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이에요. 문.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 그 다음에 사람들 책상 위에 이렇게 뭔가 있어요. 자기 이름표를 이 선생님이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르죠? 이 친구가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름표. 이름표를 붙여 이름표를 세웠네요. 여기는요. 이름표.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선생님 앞에 컴퓨터가 있어요. 요새 컴퓨터 다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안에 핸드폰 안에 컴퓨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정에서 내려온 텔레비전. 요즘 교실에는 시청각자로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개인 물건을 넣어두는 데 있죠? 가지고 다니기 너무 힘든 거, 날마다 공부하고 이런 건 여기다가 이름표를 붙인 다음에 자기가 사용하는 거, 사물함. 사물함이에요, 함.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교탁이에요, 교탁. 교탁이 뭐예요? 선생님이 탁자예요, 탁자. 가르치면서 필요한 뭐 책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두는 거, 교구들을 두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얘가 다른 사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얘 때문에 안 보이죠? 그럼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 있는 건 아닌데 대체로 있겠지요. 그 다음에 화분은 이 교실에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번호 매긴 거를 보고 찾는 겁니다. 어때요? 이거는 회사나 이런 데 복도에 있어요. 복도. 교실 말고 이렇게 다니는 통로 있죠? 이런 데 있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회사 내지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예요? 뭐해요? 인사해요. 자기소개해요. 이런 장면이 지금 이 책의 1단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QR코드로는 이따가 오디오, 청각 자료를 듣기 말하기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한국어에서 먼저 이 어휘를 배우고 가야 돼요. 나라, 국적, 사람 이런 걸 배울 거예요. 나라가 있어요. 아까 지도에서 잠시 보았지요? 한국, 캐나다, 단풍, 방글라데시, 인도 위에 있었죠? 가나, 우리가 가나는 안 찾아봤군요. 가나가 있네요. 가나. 필리핀, 그 다음에 일본. 뭔가가 이미지는 비슷한데 색깔이 틀리죠? 나타내는 뜻도 다르겠고요. 몽골, 프랑스, 캄보디아, 또 태국.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이 국기의 색상이 비슷해요. 같아요. 모양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띠로 굵은 띠, 뭐 이렇게 가로띠,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사원일까요? 뭐 이런 거, 이런 나타내는 뜻이 다 다른 기가 있어요. 자기 나라를 나타내는 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태극기라고 그러죠. 다른 나라는 국기, 나라의 깃발 이렇게 되죠. 이걸로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 태국, 중국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자, 나라 이름 어떤 나라요? 한국, 가나, 몽골, 인도, 캐나다, 필리핀, 프랑스, 태국, 방글라데시, 일본, 캄보디아, 중국. 자, 이제 나라 이름을 배웠어요. 그럼 국적은 뭐예요? 이 나라에 속한 사람. 그래서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가나 사람이에요. 몽골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에요. 다 그렇게 말하면 되죠. 자기 나라에다가 뒤에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캐나다 사람이에요. 필리핀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태국 사람이에요. 방글라데시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자,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자기를 소개할 때 어느 나라 국적인 거를 알려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여기 나라 명에다가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이렇게 붙이면 돼요. 국적.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적. 사람 아니래도 될 수 있죠. 뭐 태국기는 우리나라 소속이지만 이러이러한 뭐 건물 있죠.
이런 거는 어느 나라 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꼭 국적이 사람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유물이라든가 유적 같은 것도 어느 나라 건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적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 자, 모양이 다 다르고 이름이 있나요? 네, 이름이 다 달라요. 에디도 있고 자가도 있고 뭐 여러 사람 아미르도 있었고 여러 있었죠. 이 사람들 이름은 몰라요. 그렇지만 이름이 다 있어요. 세상에는 다 이름이 있다. 나라에도 이름이 있고 각각 구별되지는 거죠. 국적, 그 나라 사람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물론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동명이인 이런 게 뭐예요? 같은 이름인데 다른 사람. 그럴 때는 뭘로 이 사람을 구별해요? 어떤 생김새라든가 또는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관공서에 갈 때는 생년월일을 갖다 하죠. 물론 우연히 아주 똑같이 같은 날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쌍둥이 외에도 그런 경우는 거의 이게 확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다 개별 이렇게 또는 DNA 뭐 이런 게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라, 국적, 사람 다 이름이 있다. 그 사람 고유의 이름이 있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업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정확한 한국어 말고 우리 즐거운 한국어 원래 본 책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이 사람 이름은 이지영 선생님 있었죠? 이지영, 나레카, 에디, 자가, 아미르, 김석훈, 나트, 엔젤, 미셸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자기 이름. 또 나라에도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한국, 가나, 캐나다, 몽골, 인도, 뭐 한국 또는 대한민국, 태국, 필리핀, 프랑스, 캄보디아 이렇게 등등등등 나라 이름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해요. 일. 먹는 걸 안 하는 사람도 없죠. 그런 것처럼 일도 해요. 그래야지 이 삶을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요. 자, 뭔가 어떤 직분 또는 직업이 있어요. 업이 있어요. 업. 이지영 씨는 선생님이에요. 나레카 에디 자가는 한국어를 배우러 온 학생이에요. 아미르 칸은 회사원이에요. 일을 하러 온 거죠. 그 다음에 김석훈 씨는 이 사람과 동료예요. 여기 회사원이에요. 나트는 여기도 학생이에요. 그런데 아마 태안 엄마, 태안이가 아들 한 거 보니까 이 사람하고 혼인을 하게 될 것 같으죠. 네, 그 다음에 이웃이 있고요. 엔젤은 주부예요. 이 사람 필리핀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도 이 요리사, 이분하고 어떤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딸이 있고 이렇게 돼요. 그림에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부예요. 집에서 거주하면서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을 주부라고 그래요. 물론 부인, 아내, 뭐 와이프 이런 말로 영어로 와이프 이런 말도 쓰지만 우리가 직책으로 말할 때는 주부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요리를 잘해요. 다양한 요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정확한 한국어 31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어떤 직업인지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지금 접시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림상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요리일 것 같아요. 플레이트일 것 같아요. 요리사. 이 사람은 가위를 들고 여기 머리를 뭔가 하러 온 손님 같아. 이름 어떻게 돼요? 미용사. 의사가 여기 목에 청진기를 들고 있어요. 환자의 상태를 잘 들으려고 하는 청진기가 있어요. 의사겠지요? 의사. 이 사람은 여기 환자들이 침대에 이렇게 있고 여기서 돌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누구예요? 간호사, 간호. 돌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Ready Go 하고 탁 하면은 이 배우가 뭔가 동작을 하죠. 감독이 이제 시키는 거예요. 총 디렉터가 시키면 이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배우. 이 사람은 뒤에 칠판에 뭔가를 글을 써 있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여기 있죠? 이 사람은 공부를 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공부를 하는 학생입니다. 학생이 항상 어리지 않아요. 우리처럼 성인 학습자들도 있어요. 자, 이분은 주부예요. 지금 뭔가
이 사진상으로는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뭐 청소를 한다든가 정리를 한다든가 엄청 많죠. 집안일은 표시가 나지도 않게 많아요. 그래서 이주 여성들이 집안일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농촌으로 갔다 하면 농사일도 좀 돌봐야 되겠죠. 집안일도 내 집 일만 하는 거 아니죠. 일가 친척이 있으면 서로 상부상조 서로 도와주고 또 돈도 벌러 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그런다면 엄청 공부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자료를 올려주셨지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서 어디 나가서 공부하지 못하는 이주 여성들께서 이 책을 이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부예요. 이 사람은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가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파트가 정해져 있어요. 업무 부서가 정해져 있고 이런 서류를 많이 들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은 회사원일 거예요. 여기서 골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뭐 다르게 말해서 뭐 과학자, 연구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회사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골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무선으로 지금 하고 있죠. 여기 삐삐 오바 뭐 하면서 하겠죠.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범죄, 뭐 방범 이런 치안을 담당하고 마약 뭐 이런 거 다 이분들이 저기 하죠. 그래서 어떤 그런 걸 하시는 분이에요. 치안 그런 걸 치안이라고 그래요. 안전을 다스리는 경우 우리 한국은 굉장히 안전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돌보아 주시는 분은 경찰관이에요. 폴리스 그죠? 폴리스맨 뭐 맨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또는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한참 하고 있죠. 그럴 때 싸우는 군인, 솔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나요? 어떻게 쓰셨나요? 미용사, 의사, 간호사, 배우, 선생님, 학생, 주부, 가수, 회사원, 경찰관, 군인. 내가 생각한 것과 같이 써졌나요? 네,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이름도 배웠고 나라 이름도 배웠고 국적도 배웠고 다 그게 말하자면 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죠? 사람 이름, 나라 이름, 국적은 어느 나라 사람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럼 그걸 이용한 표현들이에요. 인사를 할 때, 이름을 말할 때, 국적을 물어볼 때, 직업을 물어볼 때 어떻게 표현할까? 그거를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이름을 말할 때는 우선 인사를 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엔젤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엔젤이에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얘 빼고. 근데 저는 원래는 얘가 뭐예요? 나라는 말이에요. 나. 근데 나를 어떻게 해요? 좀 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말을 듣는 사람한테 그걸 청자라 그러죠. 대화나 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한테 자기를 좀 낮춰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상대방을 올려주는 거죠. 그 나의 높임말이에요. 이게 높임말은 아니네요. 낮춤말이네요. 저는 하니까 낮추는 거네요. 공손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공손하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살짝 가벼운 목례를 이렇게 해야지 뻣뻣하게 하면은 첫인상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벼운 목례라든가 뭐 이렇게 까닥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허리를 좀 숙여야지 뻣뻣하게 막대기 같이 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태도도 중요해요. 저는 엔젤이에요. 제 이름은 엔젤이에요. 저희 이름은 엔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 해요. 저는 엔젤이에요. 나는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공손하지 않은 거예요. 뜻은 나지만 저는 엔젤이에요. 저희 이름을 이렇게 풀어 쓰지 않고 줄여서 제 이름은 이렇게 말해요.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통 말하죠. 또는 아주 친하거나 어린 저기 같은 경우에는 안녕 이렇게만 하죠. 근데 여기서는 안녕하세요. 보통 흔히 이렇게 말을 해요.
또는 얘보다는 좀 더 격식을 갖춰서 안녕하십니까? 좀 딱딱하지만 얘보다는 격식을 갖춘 거예요. 자기보다 한참 위에 사람한테 말할 때는 이렇게도 말해요. 상사라든가 직장에서요. 또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다 어떤 이유를 붙여서 말하기도 하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한 주일 만에 보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뭔가를 써줘요. 그렇죠? 먼저 말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좀 격식을 차려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조금씩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번에는 만났다가 헤어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먼저 그러겠죠? 떠나가는 사람. 이건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여기 남아있는 사람. 떠나가는 사람은 안녕히 계세요. 얘는 뭐예요? 얘는 있다. 있다에 여기. 근데 안녕히 있어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있다에 존댓말이에요. 여기 있으세요. 이렇게 말 안 해. 애기들이나 뭐 아주 어린애 같으면 모르겠지만 보통은 안녕히 계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잘 지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도 답을 해야 되겠죠? 안녕히 가세요. 잘 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가는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있다. 안녕히 계세요. 근데 이거를 계시다. 높여주고 있어요. 누구를 높여요?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아까 이거는 자기를 낮췄죠? 이거는 상대방을 높이는 거. 우리가 시소를 보면은 여기가 내려가면 상대는 올라가죠? 이 존댓말은 바로 이런 관계. 이렇게 똑바로 있을 때 자기를 낮추면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 아니면 어떤 말로 높여주면 자기가 낮춰지죠?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안녕, 안녕. 이 똑같은 말인데 이 어조에 따라서 뉘앙스에 따라서 이 가는 사람과 또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인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들도 이제 보셨고요. 국적을 물어볼 때 뭐 이거 다 아셔요. 대체로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좀 처음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법도 다양해요. 우리 아까 공손한 자세도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합장하는 경우도 있어 보니까. 그죠? 사와디캅 해서 이렇게 손을 마주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듯이 이렇게 약간 높이가 또 달라요. 보니까 그런 거라든가 키스를 한다든가 입맞춤이죠. 가벼운 입맞춤. 또 퐁 껴안는다든가 악수 힘차게 손을 꽉 잡아준다든가 손을 바이바이 하고 흔든다든가. 우리 한국은 또 어떻게 있어요? 절이라고 있어요. 절. 여기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 절이 있어요. 큰 절. 절도 가벼운 절이고 큰 절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이라든가 위에 나보다 윗분을 찾아뵐 때는 절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인사법의 예절 중에 하나예요. 국적,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물어볼 때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인도 사람입니까? 격식을 차려서 입니까? 십니까? 다 격식을 차린 말이에요. 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여기 받침이 있을 땐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에서 왔어. 이렇게 보면은 국적을 물어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거 많이 물어보죠? 얼굴 봐서는 몰라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프랑스 사람인지 특히 어르신들은 구별하기 어려워요. 이 언어를 막 영어를 하든가 불어를 독어를 하든 이러면은 또 알 수도 있는데 외국 사람 어르신들은 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몰라.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에요. 뭐 미국 사람 다 미국 사람인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나라를 잘 물어볼 거예요. 애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좀 이게 궁금해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이게 참 궁금해서 많이 물어봐요. 인도 사람입니까?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에서 왔어요. 다 어때요? 이렇게 올려서 물어보고 있죠. 한국에는 특별하게 이게 없지만 이렇게 물어보는 말은 이렇게 올려서 많이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네, 인도 사람입니다. 네, 인도 사람이에요. 네, 인도에서 왔어요 하고 좀 이렇게 내려주지요. 답을 말할 때는 좀 내리고 물어볼 때는 높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자, 직업을 물어봐요. 이번에는 요리사입니까? 요리사예요. 얘도 어때요? 입니까? 요리사예요? 하고 물어봤죠? 어떤 일을 해요? 직업이 뭐예요? 그쵸? 어떤 일, 직업.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자기가 이 사람이 직업을 물어보는구나. 국적을 물어보는구나. 인사를 하고 이름을 소개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태국 사람이에요. 여기 국적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목에는 안 나왔지만 직업도 나올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직업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름. 저는 엔젤이에요. 제 이름은 엔젤이에요.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헤어질 때 인사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안녕. 국적을 물어볼 때는 인도 사람입니까?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에서 왔어요. 직업을 물어볼 때는 요리사입니까? 요리사예요. 어떤 일을 해요?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해서 물론 별도로 이걸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 유튜브에 보니까 별도로 이 과제들을 많이 올리신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말하기와 듣기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원래 모국어 분들은 저절로 막 들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문화 학습자님들은 잘 안 되잖아요. 물론 듣기 이런 이해는 잘 되지만 말이 좀 아무래도 서투르겠죠. 그래서 말하기 듣기를 잘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책하고 우리 한국 학습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과제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1과 단원에서 QR코드 보여드렸죠? 그게 두 개였어요. 하나는 과제 1이고 하나는 과제 2예요. 자, 과제 1은 뭐예요? 수업 첫 시간에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까 나레카라는 사람이었나요? 나트였네요. 나트. 이름이 비슷한데 나트가 요 사람이 나트였죠? 서서 자기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림에 연상작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두 번째 과제 2에는 이런 상황이 있었죠?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 어떻게 하냐 해서 인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듣기와 말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는 이 오디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세월이 좋아져서 QR 코드라고 있어요. QR. 퀵 빠르게 리스폰스. 이렇게 뭐 답하는 어떤 정보가 요게 짧게 있는 걸 빨리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핸드폰에 보면 카메라가 있어요. 그걸 여기다 이렇게 대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렌즈 초점 맞추라고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이 핸드폰 아래 이게 제 핸드폰을 캡처해서 붙인 건데요. 이런 링크가 있어요. 링크가 뭐예요? 연결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딱 눌러요. 1-1단원에 1 mp4 이러면은 얘를 딱 누르면 이런 게 나와요. 플레이 해갖고 요 전 단계가 물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플레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거. 요걸 누르면 어떻게 해요? 이 대화가 나와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아까 맨 앞 단원에 나온 거기 QR코드가 있고 이제 카메라를 저도 열고 있습니다. 여기 그 책에 지금 41쪽에 보면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또 43쪽에도 있는데 41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링크가 떠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우선 초점을 맞춘 다음에 맞추면 자동으로 이게 딱 떠요. 여기에 이렇게 맞췄나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해보려고 했더니 네, 맞춰지죠? 그리고 링크가 뜨면 링크를 가볍게 누르면 이런 세모가 뜨죠? 그럼 얘를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교실에 있는 뭐 물건 말하기 뭐 이런 것. 네. 나레카입니다. 저는 2번을 했네요. 안녕하세요. 쇼카입니다. 네. 쇼카 씨, 혹시 방글라데시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는 방글라데시 사람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나레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쇼카입니다. 쇼카 씨, 혹시 방글라데시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는 방글라데시 사람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들으셨나요? 이렇게 들려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방법만을 지금 가르쳐 드리고요. 제 핸드폰을 열어서 지금 들려드렸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는 제가 QR코드를 하지 않고 바로 여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려요? 선생님이 말해요. 자, 여러분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나와요. 나트예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자기소개를 하죠. 저는 나트예요. 이름을 말해요. 태국 사람이에요. 국적을 말해요. 학생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직업일 수 있죠? 직업이죠?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인사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굳이 내가 뭐 오디오, 카세트 이런 게 없다 해도 핸드폰을 이용한 QR코드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트예요. 태국 사람이에요. 학생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두 번째는 아까 저랑 공부하셨던 거예요. 들어보셨던 거예요. 나레카가 얘기해요. 안녕하십니까? 나레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쇼카입니다. 쇼카 씨, 혹시 방글라데시 사람입니까?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이런 말을 붙였어요. 아니요. 저는 방글라데시 사람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얘는 앞에는 전체 그 친구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도 인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1대1로 만났을 때 인사를 나누는 거. 자, 어때요? 인사는 똑같으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가 더 격식 있는 말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얘기해요. 나레카예요. 나레카입니다. 쇼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나트예요. 나레카예요. 쇼카예요. 다 밑에 예요를 해요. 문법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배우겠습니다. 받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요는 사람이에요. 방글라데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 써요. 사용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직업은 안 나왔죠? 여기서는 직업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형태가 좀 다르지만 인사말이에요. 자기를 소개하기.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하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써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처음에 이 사람이 좀 더 격식을 갖춰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여기는요. 사람이에요. 태국 사람이에요. 여기 어떻게 돼요? 연음이 됐어요. 밑에 받침이 위에 가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 학생이에요. 얘는 뭐예요? 학생이에요인데 학생 이렇게 소리가 나죠? 이렇게 자음과 밑에 받침의 자음과 위의 자음 윽 하는 받침과 시옷이 만나면 이게 된 소리가 돼. 학생이에요. 이렇게 발음이 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받아쓰기 할 때 이런 거를 주의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사람입니까? 여기도 이거랑 똑같은 거 연음이 되는데 여기는 밉니까? 이렇게 됐어요. 사람이 여기가 그렇죠? 밉니까? 니까 똑같은 여기 뭐로 됐어? 여기 네모로 됐죠? 자, 어디가 이상하냐고요? 여기가 달라졌잖아요. 비읍이 아니라 미음으로 됐어요. 그건 왜 그래요? 요 뒤에 니은이 콧소리예요. 콧소리. 그래서 콧소리끼리 닮아서 붙어서 소리 내는 게 훨씬 표현을
편안하게 나는 거야. 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뭡니까? 이런 소리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연음 플러스 요거는 뭐라 그럴까요? 호소리 내기 아니면 유성음악 이렇게 되겠죠. 그런 이름은 몰라도 되지만 호소리가 난다 이 소리예요. 혹시 얘랑 같은 현상이죠? 윽 하는 발음하고 씌우지 마세요. 씨 혹시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처럼 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니은을 닮아서 나도 콧소리를 내야겠다.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발음들이 소리가 이어서 날 때는 연음 현상 또는 뭐 이런 건 뭐예요? 된소리 되는 거죠. 된소리. 경음 현상 또 아니면 여기 콧소리 내기 이런 소리가 유성음 소리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건 몰라도 하여간에 이런 소리 이름은 몰라도 이런 소리가 난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한국 사람들은 유독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나이를 묻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무슨 띠세요? 몇 년생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실례죠? 이렇게 물어보면. 특히 여자분들한테. 그런데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다네요. 왜 그래요? 자, 호칭을 선택하는데 참고를 하려고. 또 언어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 굳이 이유를 만든다면 이런 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높여주고 낮으면 좀 편안하게 말하고 이러려고 하는 이런 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함부로 하면은 예의가 없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요. 자, 무슨 띠? 용띠, 뱀띠, 12띠가 있죠? 자축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그래서 12띠 동물이 동양 문화권에는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서양 문화권에는 좀 없겠죠. 그래서 12마다 이게 달라져요. 뭐가 운세도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바로 그런 거예요. 몇 년생이에요? 이건 뭐예요? 1948년이에요. 1945년생 이런 거. 나이를 진작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이가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기 뭐하니까 무슨 띠예요? 몇 년생 이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질문 자체에. 그래서 언니는 뭐예요? 여자를 중심으로 했을 때 나보다 위에 언니라고 그러죠. 물론 남자 형제도 가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형, 동생, 형은 남자끼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오빠예요. 여기에 좀 이게 빠졌네. 형은 뭐라고요? 남자가 남자의 위를 말하는 거예요. 또는 누나가 있어요. 누나. 여긴 누가 말하는 거 이거는요? 여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남자를 기준으로 하면 자기보다 남자가 위면 형, 자기보다 윗사람이 여자면 누나. 여기 여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언니, 오빠 이렇게 돼요. 이 동생은 여동생, 남동생 이런 호칭들이 있어요. 호칭이 좀 복잡한 편이에요. 또 남편의 식구들은 다 시자가 붙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시고모 이렇게 붙어요. 그죠? 만약에 내 쪽으로 우리 다문화 학습자님들은 나라가 다르지만 내 쪽이면은 그냥 엄마, 아버지, 뭐 형, 누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 남편 쪽은 다 시자가 붙어요. 이런 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언어 예절을 지켰는데 회사에 갔어요. 사장님이 불렀어요. 사장님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왜 불러?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왜 부르셨어요? 왜 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보다 높으신 분인데 남편은 또 그렇다 치고 시아버지가 불렀어요. 아가야 이것 좀 뭐 해달라 이러는데 아가야는 애칭이고요. 원래 애기가 아니고 그 며느리를 부를 때 그렇게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시아빠 아니면 뭐 해요? 뭐 해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뭐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되니까 나이를 기초조사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잠재적으로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자, 맞는 말인 것 같으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와 관련된 문화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데요. 특히 다문화 학습자님 중에서도 결혼 이민자 여러분 바쁘시죠? 주부도 해랴, 또 여러 가지 또 남편을 도와서 일도 하랴, 또 직장에도 가시는 분도 상당수가 있었어요. 제가 본 몇몇 분이지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체계적인 기관에 나와서 공부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자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가 좀 익숙해지셔야지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언제든지 켜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늘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많이 이걸 보고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한국어 초급, 정확한 한국어 초급에서 이런 이미지를 따왔고요. 이 책은 도서출판 하우에서 나왔는데 10,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또 할인해서 사실 수도 있으니까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해서 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 유튜브를 제가 느리게 올리겠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